금융경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정치에 도전한 김병욱 의원. 국민을 섬긴다는 초심으로 야당의 험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당당히 선택받았다. 정치 신뢰 회복을 통한 강한 추진력으로 사회 변화를 일구는 열정, 그 확고한 정치 철학을 들어본다.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를 포용하기 위해 늘 분주히 움직이는 김병욱 의원. 그가 신문진흥관련법 제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것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신문보다는 방송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다 보니까 신문의 역할에 대해서 논리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문과 방송은 언론에서 양대축이고 양자다 균형 있게 잘 발달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게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문 정책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99년에서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광고 시장은 50% 이상, 62.2%의 어떤 규모 확대가 좀 이루어졌는데 그 같은 기간의 신문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아날로그 매체인 신문이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부가 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이런 게이트를 파헤치는 데 있어서도 한겨레나 경향이나 JTBC, TV조선의 좀 역할이 없었으면 아마 이 박근혜 제수 게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았느냐. 물론 저희 국회의원들도 국감을 통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했지만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신문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김병욱 의원은 초선 의원의 남다른 열정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개인적인 시간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쉴 틈이 없는 국회 일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살피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사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엔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바빠요. 저는 왜 그동안에 국회가 국민들한테 욕을 먹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당선된 이후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30분 단위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이 환경에 제가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저도 어차피 일을 하려고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라서 지금 즐겁게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생각할 시간이라든지 되돌아볼 시간이 좀 부족하고 계속 그 현안 위주로 대응 위주로 좀 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자타공인 금융경제 전문가로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 공식과장 출신이다. 민주통합당 분당을 지역위원장, 민주당 손학규 대표 정책특보를 거쳐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을 갖고 있었고요. 구속까지는 안 되었지만 학생운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직장 내 민주화를 위해서 노동자 위원장도 했었고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시민운동 단체인 경실련에 가입을 해서 토지공 개념, 금융실명제 이런 걸 위해서 또 활동도 했고 이런 사회 변화를 꿈꾸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바뀌려면 정치를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고 정책조정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보좌진들과의 회의. 국정교과서 공개 논란이 주요 내용이다. 중학교 거는 못 받았어요? 중학교 거도 있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핵심 고등학교 거라 네. 꽤 많아요. 이게 제가 봤더니 1,100개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냥 문장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삭제해라, 방향이 틀렸다, 편찬 기준과 다르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고 일제 부분은 아예 다 드러내서 재서술해라 이런 식이라 그나마 국편이 조금 잡아준 분들이 더 우편향이 강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이나 민심이 그렇게 도저히 책이 나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나마 조금 수정한 게 이 정도라는 거 아니야. 역사적 사료인데 그걸 감히 누가 파쇄했겠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반역사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보좌진들이 좀 머리에 두고 추적하는 그렇게 마음을 좀 갖고 일을 하죠. 현안에 대해선 사소한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로서 소임을 충실히 하는 김병욱 의원. 흔히 제출한 내부 검토서를 일부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학계의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편향된 내용과 용어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교과서로 쓸 수 없는 상태로 무려 1148군데의 수정 공고안이 제시되는 등 대대적인 수정과 삭제를 통해서 현장 검토본이 만들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교과서까지 권력층의 지배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반헌법적 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가 확고한 신념과 실천 의식을 갖기 시작한 건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부터다. 선거 우선 공약으로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울 만큼 정치 신뢰 회복을 가장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했다. 국민들과 언론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상당히 평가가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일부분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남한테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내려놓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신뢰 회복에 밑거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분당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자주 찾았던 곳이다. 아주 간만에 지역에서 운동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뵙고 인사 좀 드리러 왔습니다. 이곳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그가 생활체육에 힘을 쏟는 건 모두 지역민들을 위해서다. 안 놓으면 안 될까? 한국 마셨어요? 예, 맞췄어요. 좀 늘어요? 어때요? 실력이 늘어야지, 실력이. 아이고, 1등이지. 1등 여기서 최고. 1등이었어? 안녕하세요. 그는 현재 분당 지역 탁구연합회 회장으로 탁구에 관심이 깊다. 탁구가 생활체육 중에서 가장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그리고 이게 실내 스포츠다 보니까 날씨에 영향을 안 받고 그리고 적은 돈으로 그리고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다 보니까 빨리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생활체육 중에서 상당히 노령화 시대에 맞는 생활체육이다 싶어서 저도 생활체육의 대명사로 탁구를 육성하고 진행시키려고 예산 확보라든지 시설 확보라든지 아주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운동 많이 하세요. 네, 실력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다. 10여 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쌓아온 인연. 이거 누가 싸운 거예요? 저분이 오늘 요 떡잔치를 좀 했어요.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예, 아니 그냥 그냥? 그동안 진심으로 다가가 소통했기에 이젠 이웃을 넘어 한 가족이 됐다. 탁구 치시다가 불편하거나 이런 상황 없죠? 네. 지난번에 여기 그 뭐지? 그 히터 에어컨인가? 선풍인가? 네, 선풍. 이거 됐잖아요, 금방. 네, 받았어요. 네. 또 뭐? 덕분에 잘했어요. 필요한 거요? 불편한 거 없어요? 어르신들하고 탁구로 인연을 맺었는데 그래도 벌써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얼굴을 알게 되고 한 지가 8년? 9년? 10년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정당에 대한 선호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그럼요.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밀어주시고 또 애정을 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도 보답하려고 네, 여러 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면 돼. 네,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또. 우리하고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사시잖아요. 아주 우리로서는 반가운 분이고 앞으로 계속 또 일하시라고 이렇게 밀어주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후손이신데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참 제가 페이스북도 보거든요. 그러는데 굉장히 활동량이 많으시네요. 예, 잘 보시고 우리 그 탁구에서도 많이 이해도 해주시고 관심 있게 해주셔서 너무 늘 감사해요. 그의 정치 인생은 생각과 달리 순탄치 않았다. 2011년 보궐선거와 19대, 20대 총선까지 3번의 도전. 야당의 험지이기에 그 시련은 더욱 깊고 뼈아팠다. 아무래도 직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초청도 많이 받고 형식적인 행사장에 가서 축사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는 그 지역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름을 알리는 과정이 어려운 거죠. 야당의 험지인 분당에서 10여 년 동안 야당 생활을 해왔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생활체육이라든지 주변의 동호인 단체, 그다음에 종교 단체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스킨십과 계속 호흡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역민들의 발이 돼주는 지하철 신분당선. 하루 평균 이용객만 26만여 명이다. 여기가 정자역에서 광양역까지 17분? 18분? 출퇴근 시간에 우리 분당 주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죠. 그가 오늘 이곳을 찾은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현재 강남역까지 가는 지하철 운행을 광화문까지 연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데 지역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김병욱 의원. 그는 진심을 다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 신뢰가 쌓인다고 믿는다. 다니는데 판교에서 다녀서. 직장이 판교라서. 지금 내리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내 공약 중에 하나가 신분당선이 이제 강남역까지만 가는데 이것을 강북까지, 종로 광화문까지 연장해서 강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쉽게 좀 시간을 세이브 시키겠다는 공약을 했잖아요. 그게 되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많이 편하겠죠. 강북으로 갈 때는 주로 이제 지금은 버스를 8,100번 버스를 주로 타는데 아무래도 밀리기도 하고 바로 갈 수 있으면 훨씬 낫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꼭 공약 실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특히 저도 셀러리맨 출신이다 보니까 셀러리맨의 애로사 이런 거에 경청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분당에서 강북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셀러리맨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거고 제3차 국토계획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취득하게 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신분당선을 강남이 아닌 강북까지 충분히 연장해서 출퇴근 시간을 신분당선으로 타고 오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약 만들 때 여기저기 관계 요로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라는 생각으로 공약을 만들게 됐고 실제 지난 선거에서도 직장인들의 호응을 많이 얻은 그런 공약이죠. 지역민들과 나눈 공감을 공약 이행으로 답하려는 김병욱 의원. 분당에 떠오른 혁신바람,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이게 지금 몇 개 층 입주돼 있죠? 지금 층은 7층만 빼고는 다 들어왔어요? 네, 다 들어왔어요. 주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요. 서울대 의과대학을 분당에 유치한다는 거고 그 생각의 출발은 의과대학의 전제 조건이 대학병원인데 분당은 이미 분당 서울대병원이 와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측에서 헬스바이오 쪽에 벤처기업에 관심이 많이 있고 서울대 의과대학이 들어서서 산학 협동 헬스바이오 벨트를 만들면은 분당의 제도약에 있어서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곳에 헬스케어 융복합 연구단지를 조성해 분당의 제도약을 꿈꾸고 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는 국내 최초 병원이 주도하는 헬스케어 융복합 연구단지로 올해 4월에 개원한 후 30여 개의 헬스바이오 전문기업과 공공연구기관, 의생명연구원 등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연구단지에서 의과대학 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원활한 투자가 시급한 문제. 지금 보니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투자 부분이 가장 문제가 돼서 저희가 요즘 이제 그 외부 투자사들하고 계속 미팅도 벤처 캐피탈 이런 쪽에 VC들 하고 있는 거. 서울대 병원에서 심사하는 헬스바이오를 위주로 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면은 뭐 이게 돈이 좀 모이지 않을까? 그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좀 운영을 좀 해보고 공부라든지 그는 연구 인프라에 교육 기능을 더해 분당을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다. 경제 성장률도 정체돼 있고 뭔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모색과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요. 전 세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성장 산업 중에서 헬스바이오 산업이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다 증명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국민의 관심과 자본을 투여를 하면 상당히 그 훌륭한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나 관이나 민간이나 특히 입법부인 국회에서 모두 힘을 합쳐서 이 헬스바이오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있는 날 현안에 대한 중요한 질의가 있기에 김병욱 의원이 내용을 꼼꼼히 살핀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지정한 하나의 단일한 역사를 주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반교육적입니다. 좌파 세력의 조직적인 활동, 국정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문을 보면요, 용어 자체가 다 특정 세력을 경계하는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교육비 절감 또는 입시가 쉬워진다 이런 논리로 국정교과서를 홍보하라 이런 지시가 나오거든요. 과연 이런 어떤 그 기준을 갖고 만든 국정교과서가 과연 그걸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 편찬심의위원회의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청와대의 지침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또 교육에 있어서 큰 축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에 맡겨놔야지 역사를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다양한 교과서를 만들고 그 선택을 학교에서 하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데 많은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젊음의 거리 한복판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데 모였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운동본부의 서명운동단인데 그 중심에 김병욱 의원이 있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서명운동이다. 네, 저희가 의회 내에서 탄핵을 통해서 박근혜 퇴진 운동도 하지만 또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의 의지를 담은 서명을 통해서 이 열기를 확산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명해 주시는 이름 세 글자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고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이름 세 글자를 서명용지에 남겨주십시오. 민주적 이념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는 신념으로 시민들 앞에 선 김병욱 의원. 진실을 숨기는 거짓에 맞서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 절실한 마음을 담아 더욱 발로 뛸 것을 다짐하는 국회의원들. 서명께 부탁합니다. 국민이 기필코 이긴다. 그의 굳은 책임감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우리 국회가 사회 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진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입법부다.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끔 입법부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국회가 있어야지 나라가 발전하고 역사가 진보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제대로 된 국회 모습을 만들고 싶고요. 저는 그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가 국회의원을 잘 뽑고 국회를 잘 만들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고 더 살기 좋은 더 멋진 나라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공은 목표 설정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는 목표를 소신껏 실천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을 대표해 사회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 돼 희망의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